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부터 다시 제강 유튜브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아마 제가 이제 몇 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강의에 잘 동참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함께 공유하면서 공부를 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제강 과목에 대한 유튜브 강의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강 과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강의 방향 및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강 이론 분야 CBT 위주로 강의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인 제강 이론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원리학습을 꼭 이제 CBT 시험에 대비해서 6회로 구성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리학습 1회당 그 구성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금속 재료와 제도가 한 26문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강 문제가 한 34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계 60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한 회당 이 문제를 이제 풀이하고 합격 커트라인은 이 60문제 중에서 36문제를 맞으면은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원리학습 형태로 6회, 심화학습 형태로 6회, 응용학습 형태로 6회, 그래서 18회 정도로 이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열심히 동행하여서 수업을 하고 혹시 이제 제강 분야, 기능사나 그 다음에 기능장 분야나 이런 데 시험을 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또한 이 제강 공장에 근무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공부를 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 동행을 하면서 저 또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강 실기 분야 강의는 CBT 강의가 끝난 후에 중점 강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제강 이론 분야 지금 CBT 강의를 하는 도중에도 실기 개요는 중점적으로 강의를 또 하겠습니다. 원리학습, 심화학습, 응용학습, 사지선다 문제에서도 실기 문제 강의를 병행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CBT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번, 이론의 계산 문제는 실기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론의 계산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또 한번 풀어보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실기시험 칠 때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중간중간에 계산 문제 말고도 실기 문제를 도입하였으니 꼭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강의 특징 부분적으로 발췌하여서 강의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면 그걸 전부 다 제가 주도적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1, 3, 5, 7, 9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발췌하여서 강의하고 나머지 2, 4, 6, 8, 10 이런 것은 여러분이 또 거기에 해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또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이 연결하여 수업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완벽한 그런 사람도 아닌데 모든 걸 다 고주할매주할 풀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여러분이 나머지를 또 공부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속 재료는, 특히 여기에서 나오는 금속 재료는 모든 자격시험에 적용되므로 반복 강의 내용이 자주 등장하더라도 여러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금속 재료는 이 재선, 제강, 아변이나 모든 과목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 제강 과목에 집중하여 반복 학습을 하면은 이 제강과 합쳐서 그 다음에 재선, 아변 과목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집중하여 반복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 주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강 설비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자 교수님들과 상의하여 강의하면서 이렇게 5자, 8자 부분을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수정하여서 참고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책 저자 교수님이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책 저자 교수님 최선을 다해서는 틀린 부분이 이 사람이 하는 거라서 가끔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부분이 있어서 양해 거듭 부탁드린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또한 거듭 부탁드립니다. 책에 미처 상세한 설명을 싣지 못한 것을, 이 책에는 설명을 상세하게 싣지 못한 것을 이번 유튜브 강의에서는 가급적이면 제가 그걸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으니 반드시 놓치지 말고 집중하여 공부를 하면은 효과가 굉장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제강 강의 유튜브 강의의 특징과 그 강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앞표지, 뒷표지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제가 유튜브 강의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2024년 기능사 기능장 대비용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제강 설비 실무입니다. 저자는 포스코 명장으로 근무하시는 오창숙 씨와 그 다음에 설린대학 제철산 기계과 김형길 교수님이 공동 이렇게 이제 집필을 하셨고, 저는 이제 여기에서 유튜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에 저도 이제 감수, 교정 형식으로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제강 설비 실무,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간단히 이제 개요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합제철소가 우리나라에 세 곳이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이 세 곳이 있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인천제철, 인천에도 현대제철이 있고 포항에도 현대제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도 현대제철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종합제철소가 아닙니다. 종합제철소라는 다른 말로는 뭐냐면 한 공장 안에 재선, 제강, 아변 라인이 다 연결이 되어서 동시에 연속적으로 이런 제조, 조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합제철소라고 하고요. 요즘은 특히 그걸 선강 일관제철소라고 합니다. 선강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재선을 합니다. 재선이고요. 그 다음에 제강을 합니다. 그래서 선강 일관 제철소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변은 종합제철소가 없어도 제강 중간 제품을 슬래브나 블룸 빌렛을 싣고 가서 아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이 종합제철소는 재선제강 아변이 한 곳이 다 있습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아변은 없어도 종합제철소, 즉 선강일관제철소가 됩니다.
제선에서는 뭐냐면은 철광석 원료를 가지고 이제 녹입니다. 전문적으로는 환원을 합니다. 철광석에 산소가 있는데 그걸 환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조한 것이 선철입니다. 근데 선철은 다른 말로 제선이라고 선철입니다. 그런데 고로에 녹아있는 상태의 선철을 용선이라고 하고요. 이걸 식혀서 덩어리로 만든 건 냉선이라고 하고, 특히 주물 공장에 가지고 가기 위해서 만든 건 주물선이라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떤 형태로 만들어 냉각시킨 것을 또 별도로 형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물선은 이제 안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고로에서 만든 선철을 거의 대부분 제강 공장에 가지고 가서 강으로 만든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세계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제철 능력을 비교할 때는 조강 생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강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제철소의 그 크기를 규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이 중요한데, 이 강은 뭐냐면은 고로에서 나오는 용선은 CSIMMPS와 같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줌을 만들 때는 오히려 더 적합하지만은 강을 만들 때는 이 성분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제강 공장에서는 조금 쉽게 말하면은 뭐라고 할까, 조정을 합니다. 물론 인이나 황 같은 거는 없으면 좋습니다. 근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최대한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에서는 CSIMN 이 양도 조금 조정을 한다. 조금 줄인다. 그런 CSIMN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스개로 약방의 감초다 이러는데, 어쨌든 고로에서 나오는 용선은 CSIMNPS가 좀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줄이고 또 인과 황은 없애려고 하고, 그것이 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강설비 여기 그림이 잠깐 나오는데 잠깐 설명을 하면은 요거는 부분적입니다. 고로에서 용선에 쇳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쇳물을 이 토페도카에 받아서 싣고 옵니다. 싣고 와가지고 전로가 있으면 이 위에 노구에 있죠. 노구를 통해서 붓습니다. 그럼 이 노구에는 들어가는 노구가 있고, 여기에 금속으로 이렇게 내화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금속으로 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내화물이 이제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링을 만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붓고 할 때 슬래그가 튀기 때문에 여기는 또 슬래그 커버를 이제 갑옷처럼 또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어 가지고 이제 여기에 파이프인데, 이거 뭐냐 하면은 전로에서는 연료를 별도로 안 씁니다. LD 전로에서는 뭐냐 하면은 이 렌스를 통해서 산소를 불어넣어요. 산소를 불어넣으면 이 산소가 여기에 있는 CSIMMPS와 반응을 해가지고 산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슬래그는 가스를 제거합니다. 제거하면서 이제 강을 만드는데, 그래서 여기에 전로에서는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산화 반응입니다. 고로는 환원 반응이고, 그 이제 정면이 되면 이 이제 출강구를 통해 이제 레이더에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연속 주조 공장으로 가는데, 그 요즘 이제 광석에는 불순물도 많고 철 성분이 낮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로에서 이제 작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순물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산소를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CSIMMPS를 많이 제거하려다 보니까 산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산소가 그것도 용광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산소는 비금속 개재물이나 이런 걸 만들면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화 반응하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강에 남아 있으면은 이제 또 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또 한번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노외 정년, 2차 정년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정년을 해가지고 연속 주조에 보냅니다. 연속 주조에 보내면은 보통 슬래브나 블룸, 빌렛 같은
중간 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아병 공장에 보내면은 아병 공장에서 최종적으로 뭐 후판을 만든다든지 냉연판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선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제강조업은 실제로는 중간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개요를 설명했고요. 이제 다시 한번 요 설명하면은 이 제강 책 지필 주지필자는 저자가 오창석 포스코 명장입니다. 그리고 김형길 교수와 두 사람이 만드는데 김형길 교수님은 썰린대학 제철산업기계과 학과장입니다. 그리고 또 연구는 오창석 포스코 명장이 했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게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교정이나 이제 이런 걸 같이 좀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걸 유튜브 강의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이 책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소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펴낸 곳은 도서출판인데 이게 아마 세암기획인 것 같더라고요. 세암기획. 도서출판인데 세암기획인 것 같더라고요. 세암기획. 그래서 이 전화는 여기에 054-274-232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아마 세암기획으로 정확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사전에 연락이 되어서 이게 아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강 유튜브 강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론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